예, 오늘은 물건 던지는 아이예요. 아, 참, 이 사례도 보면 한 18개월 된 남자인데, 근데 던지는 경우가 책에서 보니까 팔 근육이 생기려면 자꾸 던진대요. 그래서 이걸 문제행동으로 볼 수는 없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얘기즉슨은 이게 약간 이 팔 근육 때문에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얘가 뭔가 불편할 때 마구 던진다. 그러면서 그 말 끝에 하지마 그러고 소리친다는 거예요. 하지마. 그래서 요거는 조금 환경적으로 저렇게 던지고 하지마 소리는 난 배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발달상 한 18개월짜리는요 눈빛은 거의 다 알아들어요. 지금 여기서 하지마, 이리 와, 뭐 옳지 않아 이런 얘기 다 알아듣는 애가 18개월이에요. 걔 말은 단어 하나 써도. 그래서 요 전까지 아마 하지 말라 소리 참 많이 들어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미 하지 마 소리 하고 마구 던진다라고 하면 첫 번째 제가 할 거는 이제 물리적인 환경을 좀 정리하자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지 마 소리를 자꾸 하게 되는 엄마들은 대안을 생각을 안 했다는 거야. 예를 들어 뜨거운 물 이제 주전자를 만들었는데 애들이 자꾸 잡으려면 뒤니까 하지마 이랬다면, 물을 좀 뜨겁게 한 다음에 걔가 어느 정도 식은 주전자를 애 손으로 한번 닿게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저거를 할 때마다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이 정도로 뜨겁구나. 그래서 이제 될 정도 아니고 아우 뜨거워 할 정도의 그런, 그러니까 약간 식은 주전자를 만지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좀 물리적 환경을 좀 달리해서 경험을 시켜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예전에 미국서 공부할 때 무슨 웨딩 하는데 갔어요. 저녁 때 갔어요. 그랬더니 뭐 이제 친척들이 많이 오니까 뭐 아장아장 걷는 애, 뭐 2~3살짜리 뛰는 애, 뭐 이런 애들이 오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웨딩이 밤에 많이 하거든. 그래서 이제 밤에 이렇게 식을 하고선 걔네 이제 파티 많이 하니까 막 이만한 큰 케이크를 이제 이렇게 막 3단으로 된 케이크 술술술 오니까 그때 지금 생각에 18개월짜리 된 남자애예요. 아주 꽤 잘 걷는 애더라고, 걔는. 걔가 가서 그 3단 다리를 지금 잘하면 잡게 생겼어요. 제가 볼 때, 어머, 저거 어떡하지? 저거 잡으면 저 케이크 쓰러지는데? 그래서 내가 미국의 부모들은 저럴 때 어떡하나 유심히 봤더니, 아빠가 거의 무슨, 뭐, 정말 날려오듯이 와서 애를 뭐, 그러지 마, 뭐, 돈도 이거 해봐도 안 되니까 계속 확 잡고 어디론가 장소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저것도 방법이다. 말을 해서 안 되고 이미 제 욕구는 저 케이크 나오니까 케이크 다리를 잡겠다라고 하는 걸 부모는 읽으면, 하지마, 뭐 왜 가니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이 손잡고 걔를 껴안고 다른 데로 위치 이동을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언어가 소통이 안 될 때는 물리적인 환경을 좀 만들어 주면서 위치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 조그만 애가 막 던지고 하지마 소리 하는 것은 상당 부분 이거는 부모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배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부모의 행동이나 이제 태도를 그대로 모방한다, 모델링한다. 그래서 부모를 이제 그 아이의 행동을 보고 부모의 거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혹시 엄마나 무의식 중에 하지마 소리를 그동안 해왔다면 이제는 하지마 소리는 되도록 안 하시고 어떤 행동을 좀 조용히 타이른다든지 조곤조곤 말을 해서 그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지, 하지마 소리를 자꾸 하면 얘는 하지마만 입력이 돼서 문맥과 상관없이 하지마 소리를 소리치고 다닌다니까. 이것은 상당히 부모가 먼저 모델링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부터 애하고 얘기는 하지마 소리는 하지 마시고 말로 잘 상호작용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 했냐면 자꾸 하지마라는 이런 명령어 쓰기보다는 평소문 쓰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평소문은 예를 들어 여러분 잠깐 내 수업 지금 듣고 한번 연습해 보세요. 왜 우리도 나갔다 들어오면 겉옷 이렇게 소파 위에다 걸쳐놓고 이렇게 잘하잖아요. 그럴 때 보통 엄마들 뭐라 그러세요? 아니 이 잠반 누구 거야? 이게 왜 여기 나와 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긁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 이러면 대화가 굉장히 불편해져요. 그래서 이런 명령어 쓰지 말고 평소문 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레고가 왜 여기에 있니? 이렇게 쓰지 말고 레고는 놀이방으로, 그쵸? 또 아빠 점퍼가 거실에 있으면 이 점퍼 누구 거야? 왜 여기에 있어? 이렇게 긁는 얘기로 하지 말고 아빠 점퍼는 옷장 안으로 이렇게, 그쵸? 또 큰아이가 가방을 갖고 그냥 소파에다 던져놓고 지방 가서 있다 그러면 자, 이 가방 누구 거야? 이러지 말고 가방은 뭐 큰아들 방으로, 막내 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애들의 언어적인 패턴이나 스타일은 애가 어려서 어떤 언어 패턴을 듣고 크느냐가 중요하죠. 몬테소리는 그래서 0세, 3세까지는 무의식적인 언어 단계, 3세, 6세는 의식적인 언어 단계 그랬어요. 그럼 무의식적인 언어 단계는 얘가 말을 하기보다는 많이 듣는 거를 하나의 이제 입력으로 돼서 머리가 컴퓨터 같아서 다 입력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0세, 3세까지는 대부분 애가 무슨 말을 듣느냐가 사실은 걔가 3세부터 말할 때 그게 하나의 자원이 돼서 쓴다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소문을 안 쓰고 이렇게 계속 힘들게 하는 말 하는 거 있죠. 이렇게 이 가방이 누군데 여기에 있어. 이 옷은 누구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을 긁는 얘기 하기보다는 큰애 옷은 옷장으로, 아빠 옷은 옷장으로, 뭐 레고는 레고방으로, 그쵸? 장난감은 장난감 통으로 이렇게 평소문 쓰시면 그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업되거나 싸움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지금 엄마들이 다 동시에 몇 가지를 하고 너무 바빠요. 그래서 바빠서 내 얘기를 들어도 사실은 들을 때뿐이고 잘 안 되면 평소에 좀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제가 요거 만들면서는 좀 연습을 하자. 명령문 쓰지 말고 평소문 쓰는 걸로. 그래서 이 하지마 소리를 엄마 입에서 나오지 않아서 애가 듣고 그대로 따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저 던지고 뭐 하지마 소리를 한다는 것은 상당 부분 엄마 하는 얘기를 그대로 모방해서 따라하는 거지 않느냐. 그러면 어떤 집은 아니요 저는 안 그러는데 애들의 아빠가 그러면 아빠가 하는 거에 이제 그대로 모방한다. 어떤 집은 아니요 저희 신랑도 안 그러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러세요. 그 어머님이 하는 얘기 듣고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럿이 다 같이 살 때 이런 하지마라든지 부정언어를 명령어를 많이 쓰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애 잘 때 좀 협의를 해서 그런 말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좀 찾고 대안 찾은다면 이렇게 명령어 쓰지 말고 평소문 쓰는 거를 한번 연습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주로 애가 이제 어떤 행동을 할 때 하지마라고 했다면은 이것을 전부 평소문으로 쓸 수 있게 연습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연습적으로 살아보고 살면 참 잘 살 텐데 이제 1회로 끝나니까 참 힘든 사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언어적인 습관은 엄마, 아빠, 그 가족 모두가 한번 연습을 해본다. 그래서 명령어 쓰지 말고 평소문을 쓴다. 지적하는 말로 애를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평소문으로 쓰면 벌써 말 자체가 사람을 좀 덜 기분 나쁘게 하죠. 그래서 제가 외국서 공부하면서 무슨 커뮤니케이션 스킬 이런 거 배운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국 문화하고 미국 문화는 상당히 다르구나. 그래서 그 언어 자체의 배열을 그렇게 명령하거나 지적하는 거는 상대방하고 싸움을 자꾸 일으킨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그때 듣고 제가 한번 요번에 이렇게 하지마 소리 듣고 애들가 그대로 엄마 말을 따라하지 않나 이런 생각한다면 엄마의 언어 모델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